파격적인 출마 선언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무슨 파격적이에요? 무슨 아니 무슨 아직 안 보셨잖아요. 아니 안 보더라도 예. 뻔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하다? 아니 그래도 실패한 예. 비대위원장, 예. 총선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면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파격적인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해요. 되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러면 되면 땡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민주당으로서 예. 진짜 화장실에 가서도 웃어야.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현안 인터뷰.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스튜디오는 오랜만에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죠? CBS에서 저를 안 불러줘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기가 없나 봐요. 아닙니다. 그러나 아유, 세상에. 제가 예. 이제 총선 지금 국회가 예. 열리니까 방송을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줄이고 계세요? 네. 왜요? 왜냐하면 국회에 열중해야지. 아, 신한 국정원장 쫓겨나고는 할 일 없으니까 방송 나와서 매냥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규탄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국회에서 해야죠. 법사위 가셨죠? 그렇죠. 야, 근데 미리 경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나 법사위 간다? 그렇죠. 실제로 또 법사위 가셨네요. 정보위. 법사위 정보위. 정보위는 겸임 상임위원이니까. 아하, 또 국정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뭐 정보위 가시면 국정원에서도 굉장히 의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의식 안 합니까? 하겠죠. 정관이요? 네. 아닙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 현안을 좀 여쭙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원 개정안이 최종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당하다 계속하던 비판을 하고 있고 원래 의원님도 이 부분은 처음에는 부정적 의견 아니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예. 반대 의견이셨죠. 표명했고. 예. 이재명 대표와 우리 5선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예. 두서너 시간 얘기를 했지만 반대하고 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20%를 포함시키느냐 이것도 반대했어요. 예. 그렇지만은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제가 반대표를 던졌느냐 찬성표를 던졌느냐는 묻지 마세요. 비밀 투표니까. 그렇지만은 85% 예. 지지를 받아서 통과됐어요. 그러면은 제 개인 의견은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은 당론에 따라가는 것이 정당인의 자세다. 지금은 지지합니다. 당 중앙위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마음이시고. 그 반대는 이재명 대표도 반대를 했어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연임 발표를 하려다가 이제 취소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달 만에 연임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연임해야죠. 그런가요? 제가 총선 끝나고 맨 먼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왜? 우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승리를 안겨줌으로써 리더십의 재신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민주당의 절명에 일은 정권 교체에 있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이 2년 이상 한 번도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압도적으로 또는 오차 범위 내에서도 뺏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총선에 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가장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분이 당대표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감대가 형성돼서 잘 될 거예요. 그것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이고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9년 이상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 역시 또 기소가 돼서 일주일에 나갈 재판이 4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용 아니냐, 방탄용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무슨 방탄용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정신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러한 혐의 재판에 대해서 무죄로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보세요. 트럼프, 바이든 자기 아들. 또 정치인들은 비일비재하죠. 윤석열 대통령, 최상병 특검하면 본인이 걸려요. 김건희 특검 왜 안 하죠? 누가 할 말 없어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법 리스크는 뭐 용산이든 여의도든 다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물론 없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만은 저는 그러한 것은 큰 허들은 될 수 없다. 장애물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재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에 집중하고 총선이 끝나고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같은 이제 경험 많은 분들이 당 대표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부분이 좀 쉬면서 일단 좀 쉬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짜 말씀 잘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당원의 지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해요?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당원의 지지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모셨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저는 자고 일어나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무건의 대화를 10분 15분 해요. 대통령님 이 현안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늘 말씀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재명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인데 지지를 이재명을 하니 내가 어떻게 대표하냐고요. 안 해야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그렇게 말씀. 봐요. 자,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또 재판도 많아지고 하면서 좀 뭐랄까 일각에서 초조해지신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그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처럼 보도한다. 이 비판을 두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른 비판이 나오면서 언론의 비판이 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언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민주주의의 1호인 언론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매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온라비 사건 때 제가 문체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이건 마녀 사냥이다. 그래서 대통령님 절대 저한테는 말씀하셔도 공개적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내일 서울공항에 들어와셔서 이 용어를 쓰면 큰일 납니다 했더니 안 쓰겠다고 하더니 이분도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서울공항에 내려서 너무 화가 나니까 언론이 마녀 사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나중에는 결국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언론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정 언론을 콱 집어서 거기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언론이 돌아선 것은 아닌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분이 언론 전체를 그러한 식으로 표현한 것은 아무리 화나도 적절치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에 사과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적당한 시기에 언론과에게도 풀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강하게 비판했던 지점 중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화영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국정원이 주가 조작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정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건 보았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검찰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항소, 고등법원은 공소장을 입수해서 한겨레, MBC, JTBC 등에서 요구를 해서 주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등이 보도를 하고 또 언론에서 다 단락에서 다 배포를 해줬는데 거기도 보면은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이에요. 예. 거기도 보면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예. 기소도 당해요. 왜 김건희 여사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이화영 지사는 같은 수원지법에서 예. 다른 부장 판사의 재판은 대북 송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수 회장한테는 유죄를 주고 예. 이화영은 무죄가 됐습니다. 같은 지법 다른 부장 판사는 이화영에게 유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재명과 관계 있다. 예. 거명이 되니까 전광석화처럼 우리 검찰에서는 닷새 만에 기소를 했다. 예. 그러면 왜 김건희는 안 하냐 이거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은 국정원 문건은 블랙존 그 과장이 비밀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장황하게 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비공개 재판이니까 이용할 수는 없지만은 변호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은 분명하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안부수 회장을 이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우리가 주가 조작에 동조할 수 없다 하고 끊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무죄를 한 건데 이건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3심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법원에 가면은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김성태 회장을 제가 알아요. 아세요? 예, 제가 아는데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나봤냐? 한 번도 안 만나봤던 거예요. 전화 통화만 해봤다. 그런데 술 먹으면서 전화 통화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어요.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전화 통화 술 먹으면서 전화했다 하더라. 정치인들은 그 술 먹으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기억 잘 못해요. 그런데 잘 못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술 먹으면서 2번 통화한 것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무리한 증거 채택 아니냐. 그리고 800만 달러는 우리 하나로 100억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어떤 기업인이 보지도 않고 대납하겠느냐. 이것은 정황 증거로 봐서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은 3심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사실을 인지했느냐, 보고 받았느냐 이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제 성남시장 때도 유능했고 경기지사 시절에도 유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지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럼 파악을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파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대북 사업을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보면은 경기도가 많이 해요. 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도 그러한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러한 일탈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적 방법으로 북한을 접촉하지 않을 것이다. 또 특히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박지원이 선배가 있잖아요. 제가 3년 감옥 살고 나왔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일을 했겠냐. 저는 그런 정황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공판 중심지 증거에 의해서 하는데 국정원의 증거를 배척한 것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술 먹으면서 2번 전화했다는 것을 채택한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증거 배척이고 무리한 증거 채택이다. 법사위원 12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심에 다퉈볼 만한 소지가 그렇죠, 있는 것이다. 다퉈야죠. 알겠습니다. 법사위 계시는데 어떤 활동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 정무위에서 또 권익위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권익위가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가 돼버렸어요. 김건희 여사 권익위로 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법사위에 나온 공수처장을 많이 추궁을 했는데 예. 이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돼요. 또 최상병 통화 기록도 지금 1년이 넘어가요. 7, 8월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것 수십 건데요. 다른 대통령실 예. 관계자들하고 이러한 것을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압수수색을 발부받아서 통화 기록을 확보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찾아보세요. 제가 얼마나 추궁을 했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고 또 감사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보더라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법사위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는 23일 이번 주 일요일 주일에 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다. 파격적인 출마 선언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네요. 무슨 파격적이에요? 무슨 아니 무슨 아직 안 보셨잖아요. 아니 안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뻔하다? 아니 그래도 실패한 비대위원장. 총선에 패배한 비대위원장이면 자숙하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슨 파격적인 그런 건방진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고 민주당은 저항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이 심하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2, 3일 전부터 출마한다. 그렇지만은 패배한다. 패배합니까? 출마해도? 저는 패배한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데 그 꼴을 보겠느냐?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애매모호한 친윤도 같고 비윤도 갖는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전해야 한다 76.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찐윤 중에 찐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어대한 이건 국민을 못 오가는 거다. 당원을 못 오가는 거다. 당원이 80%예요. 국민은 20%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에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심을 가진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심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재밌는 게 미국 시민의 4사람 중 1명은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75% 3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갈등이 있으니까 지지는 하지만은 막상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는 그래도 윤석열. 그래서 저는 애매모호한 태도, 친윤도 같고 비윤도 같은 나경원 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 76.2%가 한동훈 의원에 도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해석을 해서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의. 그렇죠. 그럼 대통령실이 그럼 나경원 의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배려된 한동훈. 배로된 한동훈. 영어가 나와요. 여기 미국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한동훈보다는 나경원이지. 나경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서서 내가 대표 되겠다 하는 바보는 국민의힘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보세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원내대표 찐윤을 표방하고 나왔다가 한 칼에 가잖아요.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땡큐. 아, 왜 땡큐죠?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니까. 아,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안 돼요. 그 능력이 돼서. 3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최병 특검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만약에 예.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그 특검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심은 과학이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졌어도 민심을 정치는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 로또 팔았지만은 시장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영일만 로또. 이건 꽝 된 거예요. 아직 긁어보진 않았죠. 시추해봐야죠. 로또는 왜 로또인지 아세요? 꽝이 더 많으니까 로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든 어쨌든 석유야 나와라. 저도 예. 그런 심정이지만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민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언컨트롤러블,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될 거예요. 아하.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없어요. 명령의 복정한 검찰 중간 간부로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으로 법무장관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동훈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병 특검 찬성? 그런 배짱 없다. 그렇죠. 아니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 김건희 특검마저도. 그렇죠. 아닌데요.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 있죠. 예. 그러니까 호시탐탐 호시침침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 예.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예. 그러지만은 안 만나고 있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교감 없이 그런 발언을 했겠어요? 아하. 이건 아니죠. 아하. 우리 정치권에서 무슨 어대한이냐? 척척 그거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 저게 저거구나. 아하. 행간을 알 수 있잖아요. 용산발로 나온 얘기다. 그렇죠. 아하. 어제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인 출마 의사를 표시하고 어제 이철규 의원이 무슨 어대한이냐? 당원을 무시하는 얘기다라고 했고 오늘 또 조정원 의원이 어대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나왔고 유상범 거죠. 의원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원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빌드업?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원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요? 아니 보수. 보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도 되지만은 그래도 권력의 속성상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에는 표 손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하, 그렇군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후보자로 등판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후보자 토론도 후보자끼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방송 인터뷰도 하겠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야당 의원들과 어떤 국회 질의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렇게 했지만 큰 흐름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아니 관훈 토론 제가 한번 봤는데 예. 뭐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저 그렇다. 기량이 정치 구단을 보시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이제 그런 또 같은 당 후보들끼리 어떤 토론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예. 이 중요한 시간에 예. 대표 되지 못할 한동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파 낭비예요. 되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러면 되면 땡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예. 진짜 화장실에 가서도 웃어야죠. 그런가요? 화장실에 가서도 웃을 일이다. 그렇죠. 세상에 놀랍네요. 자, 안철수 의원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는데 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을까요? 그거는 철수 잘하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하는데 예.
자, 한 말씀만 제가 예, 한 질문 안 했지만 예, 한 말씀 주세요. 1분 지금 남았어요. 네. 국민의힘 예. 일부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한다. 이것은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서 공치 협치를 하면은 정치는 다 풀린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11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 등 지금 과방위원, 방송 3법 얼마나 잘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18개 상임위로 그냥 국회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7월에도 뵈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자꾸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